최근 퇴직을 앞둔 5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정년 연장 문제가 화두입니다. 여당이 검토 중인 중재안이 유출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분분합니다. 박대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지금 여당이 검토 중인 중재안 이미 지금 유출됐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먼저 이제 말씀드릴 게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런 안이 아니라 네. 내부 논의 과정에서 어떤 여론몰이를 위해서 유출된 그런 안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연한 사실이 됐기 때문에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1안은 3년 뒤인데요. 2028년부터 2안은 또 3안은 4년 뒤부터 정년 연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처음에는 61살로 올렸다가 2년 내지 3년마다 정년이 한 살씩 더 늘어납니다. 빠르면 지금부터 11년 뒤인 2036년, 늦으면 16년 뒤인 2041년이 돼야 정년 65세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정년 연장을 못하게 된 사람들 중에 1967년생부터는 1년에서 2년가량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서 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좀 따져볼까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겁니까? 이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중간안이라고 할 수 있는 2안을 기준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1967년생과 68년생은 정년은 연장이 안 되고요. 대신 2년쯤 재고용 기회를 받습니다. 69년생부터 정년이 한 살씩 연장되고 71년생부터는 정년 62세 그리고 퇴직 후에 2년의 재고용이 예상됩니다. 1975년생부터가 정년 65세가 되는 첫 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안을 기준으로 박대기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안이 가장 유력한 겁니까? 일부 매체에 그런 보도가 나왔지만 제가 취재한 내용은 좀 다른데요. 네. 세 가지 안이 여당 특위에서 일단 제시가 된 건 사실인데 어느 안이 유력하다 말할 정도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 측 사이에서도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건데요. 정년 연장으로 가장 득을 보는 것은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중에는 차라리 정년 연장보다는 실업급여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고된 일들보다는 좀 낫다는 입장도 있고요. 또 자신들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남의 일이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젊은 층의 경우에는 지금 안 그래도 AI 때문에 고용이 많이 줄었다는데 정년 연장을 빌미로 채용이 또다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많은 상황입니다. 경영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퇴직을 시킨 다음에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은 그동안의 어떤 연공 서열이라고 하죠. 고임금 고령자를 계속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일단 퇴직을 시키면 임금을 새로 리셋을 하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그래 쓰겠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예. 이번 중재안에도 이런 회사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정년이 연장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반 노조의 동의 없이도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즉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조치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정년 연장 조건으로 임금 삭감을 허용해 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쪽 분야에서도 우려, 반발, 이쪽에서도 이렇게 불편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정년 연장 추진하는 이유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앞서서 여당의 중간안이 이 안을 설명드릴 때 69년생부터 정년이 연장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1969년생 문제가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년대로라면은 이 1969년생은 만 60살에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만 65세가 돼야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즉 5년의 어떤 소득 공백이 생기는데요. 소득 절벽이라고 부를 정도로 좀 암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당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정년을 연장해서라도 이 소득 공백 기간을 줄여주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올해 퇴직하는 65년생과 내년에 퇴직할 66년생의 경우에는 각각 4년씩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번 안에는 이분들을 위한 대책은 빠져 있다는 점이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옛날과 다르게 지금 60에 은퇴를 해도 사실 굉장히 활동력이 강하고 또 돈 쓸 일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균 수명도 늘어나서 예전하고 다르게 60세에 은퇴하더라도 한 20년 정도를 활동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특히 60대 초반에는 자녀들이 아직 취업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가장 돈이 많이 들 때죠. 저는 저대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사회에서 적응하고 결혼하고. 예, 버스기사 김호성 씨는 다행히 정년 뒤에도 재고용의 형태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없는 은퇴자들도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갑자기 전기 기능사라든지 지게차 같은 자격증을 따겠다고 부산한 경우가 제 주변에도 많은데요. 네. 하지만 경력과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자격증만으로 취업하기가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죠. 다만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감액을 할 것인가 등 세부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사정과 다르게 프랑스에서는 지금 정년을 낮추자. 그런 뜻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프랑스에서는 정년하고 연금 수급 연령이 이제 연동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62살이 현재 정년인데요. 62살인 정년을 높인다면은 연금도 그만큼 나중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위가 정년 연장 반대 시위라기보다는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는 데 반발하는 시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개혁을 한다면서 순차적으로 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만 64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세부터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4, 5년씩 소득 절벽이 발생하고 그게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국민연금 자체도 프랑스에는 평균으로 받는 것이 200만 원대고 우리나라는 아직 1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물론 그 대가로 프랑스에서는 국가 재정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장단점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정년 연장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령자들을 위해서 정치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